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자를 초대하는 단박 인터뷰 순서입니다. 다른 나라가 약탈한 문화재를 몰래 다시 훔쳐서 가져왔다면 과연 소유권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지난 2012년 국내 문화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에서 몰래 들고 나온 고려시대 불상, 관세음보살 좌상 이야기인데요. 외교부 문화외교국장과 주 튀니지 대사를 지낸 김경임 중원대 교수가 이 문제를 다룬 서산 부석사 관음상의 눈물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전경윤 보도국 교계문화부장이 만났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중원대 교수시고요. 네. 이제 외교부에서 오래 활동하시고 튀니지 대사도 하셨고 김경임 교수님 이번에 책을 내셨는데 서산 부석사 관음상의 눈물 이런 책입니다. 이제 대마도에서 이제 밀반입된 우리 금동 관세음 보살 좌상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아직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책을 쓰게 됐는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처음에 이 스토리가 언론에 보도됐을 때는 이제 전부 절도단이 훔쳐온 우리 문화재 그 절도 사건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언론에 조금 나다 보니까 이거는 원래 부석사 불상이었는데 약탈된 거다. 그래서 이제 절도 사건, 문화재 절도 사건에서 문화재 약탈 사건으로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업그레이드 된 거죠. 예,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절도범들은 다 형사 처벌을 그렇죠. 이제 받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약탈 문화재가 돌아온 절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또 제가 사실은 이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게 외구에 의해서 약탈된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근데 한 일간에 이 문화재 문제는 굉장히 큰 이슈예요. 그래서 그 문화재 문제 중에서도 이 이슈가 되는 것은 일제 강점기 때 약탈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임진왜란 때도 어마어마하게 약탈당했는데 그거는 지금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보다 200년 더 먼저 일어난 약탈 사건이 이제 우리 주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 약탈당한 문화재가 한일 외교 차원으로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책을 쓰신 거군요. 책이 좀 재미없을 것 같지만 꼭 써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썼습니다. 이 문화외교 쪽에 워낙 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에 있는 관음사에서 몰래 갖고 왔는데 고려시대 불상이죠. 네. 이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대해서 일본은 물론 자기들한테 있다고 하겠죠. 자기들이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관세음 보살 좌상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있다고 보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들 거라고 그런데 자기들 거라는 이제 증거를 못 대고 있죠. 어떻게 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 취득했다는 것을.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소유권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책이 내 건데 그 부장님이 이게 내 책이다 할 때는 이건 내 책이라는 내가 증명할 그럴 의무가 없고 그걸 다투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소위 무죄 추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 소유권을 주장할 때까지는 자기 소유권이라고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그걸 주장해야 되나? 약탈을 먼저 입증하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일반적인 법 원칙인데 문화재 분야에서는 그게 다릅니다. 문화재 분야에서는 어떤 박물관에 이상한 문화재가 있으면 그것 관람객이 이거 어디서 훔쳐온 것 같다 할 때는 그 박물관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관람객이 그거 자기 연구해가지고서 이거 약탈해 온 거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문화재 차원에서는 소유자가 내가 이것을 적법하게 취득했다라는 걸 밝힐 그 의무가 있군요. 그거는 그렇고
그렇더라도 우리가 약탈을 입증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약탈은 입증이 된 거죠. 아, 됐다고 보시죠. 이 책에서. 네. 지금 이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이 지금 부석사에 가 있지 않고 아직 네. 일본에 가 있지도 않고 지금 어정쩡한 상태로는 물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교적 사안인데 이 문제를 그러면 양국 정부가 좀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이죠. 예. 베트남 법이 없거든요. 법이 없고 예. 이거는 어떤 그 관행도 거의 없어요. 이 약탈된 거를 도둑질해서 돌려온 경우가 거의 없는데 없습니까? 한 경우가 딱 있어요. 예. 멕시코하고 프랑스 사이에. 그러니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가서 예. 멕시코 변호사가 이제 훔쳐 왔는데 결국은 멕시코에 줬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문제는 일본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일이 관건이에요. 관건이군요. 네. 자, 교수님께서 아까 이 책에 서산 부석사가 이 금동 관세음보살 좌상을 이 원래 소유처다라는 증거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입증된 게 많이 있다는 말씀이죠. 네. 예. 우선 예. 복작물. 복작물. 그거는 제 1차적인 증거예요. 어. 서산 부석사에 봉안한다라고 돼 있어요. 돼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일본인 학자가 이것을 거의 처음 본 학자가 외구에 의해서 약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얘기했고요. 예. 그리고 서산하고 대마도하고는 예.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직 예. 관계가 있다면 예. 외구가 쳐들어갔다는 것 5번. 그 관계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 증거 예. 이런 거를 본다면 상황 증거는 간접 증거예요. 예. 간접 증거를 짜맞추면 그게 더 확실한 증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기록으로도 나타나 있단 말씀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부석 사건이라는 게. 불상이 화상을 입었고 예. 그리고 이거는 기증은 기증했다는 거는 이제 대마도에 이런 걸 기증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증할 전혀 서산에서 그렇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에 기증을 한다면 이유가 도쿄에 없는 뭐 어디 그런 데나 하지 그렇겠죠. 대마도 외구들한테 할 이유가 없고. 예. 네, 서산 부석사 관음상의 눈물 이 책을 쓰신 김경임 전 대사님과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